인사이터를 만약에 안 했더라면 저는 지금 아마 굶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이터 한 3, 4년 이상 계속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자유주제 에센셜 토론반부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 토론반, 그 다음에 뭐 마케팅반, 뭐 골고루 가리지 않고 매 기수마다 참여하고 있는 인사이터 단골 팬입니다. 피키캐스트에서 처음 콘텐츠 마케팅 팀으로 입사를 했고요.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콘텐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비디오 커머스 업무를 같이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커머스에 너무 큰 흥미가 생겨서 커머스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펫스타터 펫프렌즈라고. 그래서 현재 한 6년 차 정도 된 직장인이고요. 지금은 펫프렌즈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있습니다. 피키캐스트는 가장 유명했던 게 그 우주인이 나왔던 TV CF부터 다양한 에디터들이 있었어요. 뭐 이거래알, 뭐 피키픽처스, 뭐 엄마가 잠든 후에 이런 재밌는 킬러 컨텐츠들이 있었고, 그런 컨텐츠들을 뒤에서 마케팅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피키캐스트가 좀 유명한 캠페인이라고 치면 만우절에 항상 재밌는 장난을 쳤던 걸로 유명해요. 뭐 예를 들어서 피키캐스트 마스코트였던 우주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면서 대표님 몰래 파리로 튀어버린다던가, 뭐 이런 만우절 장난, 그 다음에 원래 피키캐스트가 12세 이용가인데 갑자기 성인 버전 앱으로 바뀌는 장난을 친다던가, 이런 만우절 장난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제가 주로 맡아 했던 캠페인은 퇴사하기 직전에 했던 4월 1일 만우절에 돌을 팔았던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 돌팔이 캠페인이 되게 큰 흥행을 했었어서 네, 저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팔이 캠페인을 왜 했냐면 이번에도 재미있게 만우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뭐 하지? 이렇게 편안하게 다 같이 팀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팀 막내가 너무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당시 커뮤니티나 SNS에 좀 이렇게 퍼져있던 유행어나 이런 게 뭐 벽지가 되고 싶다, 숨만 쉬고 싶다, 바위가 되고 싶다, 돌이 되고 싶다, 이런 무기력을 되게 희화화한 유행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우절이니까 장난으로 돌이 되고 싶은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그 돌을 팔아보자. 개연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돌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돌을 팔자.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누가 팔지? 돌팔이 의사가 팔자 해서 돌팔이 의사가 장난으로 나와서 애완돌을 파는 것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해낸 게 아니라 미국에 이런 또라이들이 있었어요. 애완돌을 이렇게 파는, 애완돌한테 막 물도 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조명도 비춰주고 이렇게 미국 커뮤니티에 또라이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만우절이니까 이런 장난을 한번 쳐보자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돌 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애완돌을 분양해주겠다, 입양해라, 이런 식으로 올렸죠. 근데 80대 1, 100대 1 이런 식으로 돌을 입양하고 싶다라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정말 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그 예쁜 조약돌들, 짱돌만한 이런 것들 다 그 패키지에 예쁘게 담아가지고 입양서까지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보내줬던 캠페인이 있었는데, 회사 대표님도 되게 황당해 하시고 기자가 취재를 왔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돌을 나눠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때 서버가 다운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약간 부끄럽네요. 조금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이고. 피키캐스트에서 한계를 느꼈던 건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 있었어요. 저희 모든 멤버들이. 어떻게 웃기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지? 어떤 문제 현상에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콘텐츠적인 접근은 가능을 했는데, V커머스가 되게 도래해오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별로 없었고, 저희가 트래픽도 되게 높았어요. 하루에 150만 명이 접속을 했었으니까 DAU가 15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도 큰 수익을 내는 방법 같은 것들을 잘 몰랐어요. 저는 더군다나 당시에 주니어였어서, 그래서 그때 커머스나
이렇게 플랫폼의 비즈니스화 이런 것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답답해서 모르겠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결국 돈은 아닌 이런 딜레마에 빠졌었죠. 직장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이라기보다는 멘트. 제가 피키캐스트에서 되게 존경하고 따르던 팀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당시에 콘텐츠 마케팅도 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도 같이 했어요. 근데 피키캐스트가 앱이다 보니까 인스톨 값을 최적화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최고 기록을 갱신한 날이었어요. 역대 최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되게 자아도취해서 아 정말 나는 CPI 머신이다. 퍼포먼스의 귀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거의 그때 막 300원, 400원?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효율화가 잘 돼서 와 너무 좋다 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주니어였으니까 그때 1, 2년 차 팀장님한테 가서 팀장님 오늘 CPI 대박이에요. 저 역대 최고 찍었어요. 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팀장님이 약간 냉소적으로 시크하게 소피아가 CPI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피키캐스트가 뭐가 달라지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뭔가 혼냈다거나 그랬다기보단 그냥 팀장님은 본질적인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아 그러게? 뭐 마케팅비를 조금 아껴 쓰는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이 유저들을 데리고 와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피키캐스트가 어떤 비전을 줄 수 있고 이 유저들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이런 큰 시야를 좀 갖게 됐어요. 단순 그날의 성적표가 중요한 마케터보다는 내가 지금 무슨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비즈니스에 무슨 역할을 기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회사가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을 때, 없을 때 내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이런 좀 구조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였는데 그 질문 덕에 시야가 넓어지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인사이터를 처음 들어왔거든요. 인사이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일개 마케터니까 마케터를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마케팅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산업들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인사이터에 들어왔고 정말 많은 시야를 배웠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항상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제 일을 할 때 기준으로 세워요. 제가 작은 회사를 가건 큰 회사를 가건 내가 무슨 역할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편이에요. 그렇게 피키캐스트에서 4년 정도 일을 하고 이직을 고민하던 찰나에 펫프렌즈라는 회사를 알게 됐어요. 제가 원래 고객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고객으로서 정말 스타트업 정신이 뛰어난 회사다. 고객이 뭔가 피드백을 했을 때 그게 프로덕트에 반영되는 속도가 엄청 빨랐고 문제가 있을 때 뭐 MVP 테스트를 하고 그것에 대해 되게 린하게 움직이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좋아했고 제가 또 특히 강아지도 좋아하던 찰나에 이직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직을 하고 싶은 회사의 기준을 좀 놓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피키캐스트에 있었을 때 V커머스를 경험을 했었는데 콘텐츠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되게 희열을 느끼고 이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워보고 싶다. 이 로직이나 프로세스나. 근데 당시에 인사이터의 동료들이 유통 쪽, 커머스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수익화에 관심이 많으면 커머스 플랫폼에 한번 가서 제대로 일을 해보면서 배워보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다. 콘텐츠 베이스에서 커머스를 구조적으로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정말 생각하는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 이런 것에 되게 강점을 둔 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조언들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커머스 회사로 가서 일을 해보자. 그리고 어떤 커머스 회사냐?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 브랜드를 키워보고 싶다. 애정이 가는 브랜드로 이직을 하자 해서 제가 직접 고객이었던 펫프렌즈라는 곳에 이직을 하게 됐죠. 펫프렌즈는 저는 퇴사를 해도 사실 퇴사가 아니고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일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가짜 사나이 보셨나요? 페프렌즈는 거의 가짜 사나이 실사판이에요. 사람들이 일단 멘탈이 진짜 강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핑계 대지 않고 뭐 경력이 많다 뭐 이런 걸로 텃세 이런 거 절대 없고 진짜 1대 1이 붙어서 끊임없이 아웃풋과 성과를 내는 조직이에요. 대표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정말 멘탈이 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는 방법만 생각하고 이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성장 그래프가 꺾인 적이 없었고 자가물류 회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상상을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저는 콘텐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콘텐츠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물류 쪽으로 가보니까 이거는 콘텐츠는 그 힘든 것도 아니다. 콘텐츠는 뭐 재미를 끌어내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물류는 1분 1초의 생산성 싸움이어가지고 누군가의 티키타카가 어긋났을 때 정말 그냥 고객단이 무너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가진 이슈에 되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정말 페프렌즈 사람들은 정신력과 그 똑똑한 전략과 이런 것들로 정말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많은 일을 해내더라고요. 진짜 감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도 깨달았고요. 페프렌즈는 진짜 최강의 조직이고 혹시 가짜 사나이를 업무 버전으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보시는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도 약간 멘탈이 쓰레기였는데 지금은 조금 페프렌즈 분들에게 많이 배워서 안 돼? 될 텐데? 약간 긍정적인 꼰대로 바뀌었어요. 되게 해보자. 다른 방법을, 되는 방법만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인생에 큰 도움이에요. 페프렌즈를 퇴사한 건 말이 퇴사하지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간 루틴하게 출근하는 형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면 그냥 페프렌즈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내 환경과도 맞는 그런 조건을 찾아보자. 그래서 프리랜서 전향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페프렌즈랑도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도 코워크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무조건 인사이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밥줄이에요. 먹여 살려주시고 계신데 직무 대 직무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직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팀장급의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늘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떠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인사이터 멤버들이 이게 도서관에서 책 찾듯이 이렇게 탁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참 장점인지라 다양한 파트너분들이 콘텐츠 마케팅이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고요. 그 연락을 주실 때도 다른 아웃소싱 파트너들과 정말 달라요. 뭔가 루틴한 일을 딱 잘라서 전달해주는 일반적인 아웃소싱과 달리 인사이터 분들은 약간 정말 코어를 하는 느낌? 나는 이런 프로블럼이 있어. 이런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프리랜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단순 아웃소싱을 하는 느낌보다는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파트너처럼 일을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진짜 인사이터 그냥 장난 재미삼아 했다가 이렇게 제 밥을 먹여주는 존재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사이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프리랜서 분들이 다 오시면 제 밥줄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인사이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인사이터 광고할 때 약간 블랙이잖아요. 이렇게 좀 어두운, 이렇게 되게 시크하고 애플 느낌 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이거 너무 공부시키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사이터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이 토론 방식이 진짜 좋은데 누군가 하나의 주제를 던졌을 때 다양한 같은 직군의 사람들이 모이는 반도 있고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관점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빡센 토론이 절대 아니라 토론이라는 어감이 주는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토론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우리 직군에선 이렇게 해석해. 아 그래? 우리 직군에선 좀 또 이렇게 해석해.
뭐 이런 식의 정말 실무자는 보통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 프레임을 깨주는 역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인사이터를 평생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명절 휴가가 있었던 날인데 제가 그냥 인사이터 갔어요. 인사이터 딱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어수선어수선 하면서 직장인들이었는데, 아, 휴가 갈 때 뭐 하지? 아, 이거 여기 가자, 여기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좀 CEO 분들이셨어요. CEO 분들이 모셔서 야, 휴가 때 일을 시켜도 법에 안 걸린대, 뭐 이런 얘기를 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젠다로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반했죠. 아, 진짜 이게 인사이터의 핵심적인 가치구나. 같은 아젠다로 정말 다른 해석을 하는구나. 나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직장인이 될지 CEO가 될지 뭐가 될지 뭐 개그맨이 될지 작가가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친해졌으니까, 인사이터 사람들에게 문제를 얘기하면 정말 다른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고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관점이 되어주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곳? 제 친구는 미시간 대학교 나오고 지금 성균관대인가? 좋은 대학교에서 MBA까지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MBA보다 인사이터가 배우는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진짜 실제로.